안녕하세요. 비전의 공포썰입니다. 오늘 이야기 듣고 사람이 무섭다는 걸 다시 한번 일깨워준 사연이었습니다. 지금 저와 2024년 마지막으로 업로드되는 사연 시청해 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서울에 거주 중인 30대 여성입니다. 해당 일은 제가 지방에 살면서 겪었던 일인데 지금도 해당 일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사연입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집안 사정으로 인해 독립을 하게 됩니다. 대학교를 다니며 꾸준히 아르바이트를 하여 모은 돈으로 주택가에 있는 반지하를 구했는데요. 반지하라는 게 다른 분들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 또한 반지하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고 반지하 방에는 들어가기 싫었지만 하는 수 없이 반지하 중에서도 그나마 나은 집을 고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다 그나마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된 반지하 방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저희 어머니와 나이가 비슷한 분이었고 여자 혼자 살면 위험하다며 도어락도 새 걸로 바꾸어 주시고 커튼과 쇠창살 또한 새롭게 설치해 주셨습니다. 저를 보며 여자 혼자 사는 거냐며 물어보시더니 보통 부모님과 집을 보러 오던데 왜 혼자 왔냐며 물었습니다. 집에 사정이 있어 혼자 집을 구해 나온 거라고 이야기했고 아주머니는 무슨 일이냐며 집요하게 물으셨는데요. 저는 집안일이어서 아주머니에게는 깊게 말씀드리지 못한다 하니 아주머니는 자기 어릴 적 모습을 보는 것 같다며 월세도 10만 원이나 깎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집수리를 끝내고 간단하게 필요한 제품들을 구입하여 집으로 들어갔고 제가 생각한 만큼 반지하 방이 안 좋은 것은 아니더군요. 그렇게 6개월가량을 아무런 문제 없이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저희 집 문 앞에는 빨간색 장미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남자친구가 있지 않아 도대체 누가 이런 걸 놔두고 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처음엔 옆집에 놔둔 게 저희 집으로 굴러온 건가 싶었는데요. 다음 날이 되어도 장미꽃은 그 자리에 놓여 있었고 저는 옆집에 놔둔 건데 저희 집 앞에 있어서 못 챙긴 건가 생각하고 출근하기 전 옆집으로 가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한참을 기다려도 옆집에는 인기척도 들리지 않고 아무도 집에서 나오지 않았는데요. 매일같이 붉은색 장미꽃은 집 앞에 놓여져 있었고 처음엔 그러려니 했지만 점점 이러한 것들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초저녁에 집에 도착하였는데 그날은 장미꽃이 문 앞에 놓여 있지 않았고 이제는 끝났나 보다 생각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날따라 몸이 안 좋아 평소보다 일찍 잠을 청했고 잠을 자다 중간에 잠에서 깼고 어느 정도 잠을 잤는지 모르겠지만 어딘가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운 상태로 어디서 부스럭 소리가 들리는지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고개를 돌려보니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곳은 현관문이었고 누군가 현관문 앞에서 뭘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죠. 어두운 밤 방 안에는 저 혼자 있었고 집안은 침대 옆에 놓여진 책상 위에 있는 노란색 조명이 켜져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밖에는 사람들이 다니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시간을 보니 새벽 2시가 넘어가는 시간이었죠. 반지하 방은 방음이 되지 않아 조그마한 소리도 밖에서 잘 들렸는데요. 여기서 경찰에 신고를 하여 소리를 냈다간 밖에 있는 사람이 문을 부수고 집으로 들어올 것 같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신고도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혼자 떨며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던 중 눈앞에는 주방이 보였고 일단은 주방에서 무기라도 갖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밖에서 소리가 나지 않게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는데요. 그 와중에도 밖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가 저에게는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게끔 해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주방으로 걸음을 옮기려고 했는데 그 순간 창문이 있는 쪽에서는 남자의 고함 소리가 들렸는데요. 이녀 일어났다 튀어라는 소리가 들렸고 저희 집 문 앞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내던 사람은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소리가 집안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이후 자리에 그대로 멈춘 상태로 몸은 얼어붙어 있었고 한참 뒤에야 정신을 차리고 남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동생은 새벽 시간이어서 전화를 받지 않았고 당시에는 경찰에게 신고하는 게 맞지만 신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고 부모님과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락을 하지 않던 상태여서 어디에도 도움 요청할 수 없이 혼자 날이 밝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아침이 되니 동생은 제가 10통 넘게 전화를 걸어서인지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동생의 전화를 받고 눈물부터 나오더군요. 저는 최대한 마음을 가다듬고 동생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생은 전화로 무슨 말인지 잘못 알아듣겠다 했고 퇴근 후에 잠시 저희 집으로 와줄 수 있냐며 물었죠. 저는 그날은 집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회사는 연차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쯤 되니 동생이 집으로 온다는 전화를 하였고
잠시 후 동생은 집으로 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생을 보고 눈물을 터뜨렸는데요. 동생은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며 물었고 저는 어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당분간은 동생이 저희 집에 머물며 함께 지내기로 했는데요. 이상한 일들이 많아서 심적으로 심란했지만 동생과 함께 있어서 마음을 놓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한동안 이상한 일들이 생기지 않고 지낼 수 있었는데요. 얼마 뒤 집주인 아주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전화를 받으니 아주머니는 친절한 목소리로 집은 사는데 문제가 없는지 여쭤보시더군요. 저는 아주머니에게 철창과 도어락들을 새 걸로 바꿔주셔서 안전하게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건넸는데요. 아주머니는 제가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자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가 끊긴 줄 알고 전화기를 보니 통화 중이었고 다시 여보세요? 라며 이야기하니 아주머니는 근데 아가씨는 그런 거 필요 없을 것 같던데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잘못 들은 말인 줄 알고 말을 하지 않고 있으니 아주머니는 나는 여자 혼자 사는 줄 알고 사람도 받고 도어락도 바꿔주고 철창도 새 걸로 바꿔줬는데 이제 보니 맨날 남자가 계속 들락날락 거리던데 이건 아니지 않냐며 화가 난 듯 이야기하셨고 저는 당시 어린 나이여서 이야기를 듣고 당시까지 처음에 계약할 때 혼자 산다고 이야기했으면 혼자 살아야 하는 줄 알고 아주머니에게 죄송하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모르면 그럴 수도 있지라는 이야기를 하며 다시 기분이 좋은 듯 목소리 톤이 올라가셨고 빨리 맨날 뒹굴던 남자 내보내고 혼자 있어주면 좋겠다며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아니고 친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번만큼은 내가 눈 감아준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더 이상 해당 이야기를 하기 싫었고 평소 궁금하던 옆집 사람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사 온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했죠. 그러자 아주머니는 옆집에도 사람이 살고 있는데 원래 밖에 잘 나오지 않는 사람이니 건들지 말라며 이야기를 하시고는 일단 본인이 할 말은 다 했다며 전화를 툭 끊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는 해당 이야기를 전해주니 동생은 여기가 모텔도 아니고 숙박업소도 아닌데 집주인이 뭐 그런 것까지 관리하냐며 화를 냈고 저는 처음에 월세도 10만 원이나 깎아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당시 동생도 회사 내 숙소에서 지내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여기서 나가게 되면 이보다 괜찮은 방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동생은 한 달 동안 아무 일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새벽에도 연락이 오면 달려올 테니 조금이라도 이상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전화를 달라며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동생이 살던 기숙사와 집까지 위치가 1시간 거리여서 동생이 출퇴근을 하는 것 또한 힘들었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다시 혼자 지내게 된 날 밤이었는데요. 퇴근을 하고 집 청소를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저희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누구냐고 물어보며 현관문으로 다가가니 밖에서는 집주인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렸고 문을 열어보니 집주인 아주머니가 문을 활짝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오더니 그 남자는 이제 집에 간 거냐며 물었는데요. 저는 그때 전화통화를 하고 동생이 집으로 갔다며 이야기하니 아주머니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서 혹시나 싶어서 이렇게 왔다며 퇴근하고 쉬는 중인데 미안하다며 집에서 나갔습니다.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더 이상 아무 이야기도 할 수 없었는데요. 당분간은 아무 일도 생기지 않고 지냈는데 얼마 뒤 저번처럼 똑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누워있는 상태로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고 동생은 문자를 통해 현재 상황을 알려달라며 이야기하더군요. 그 와중에 밖에서는 사람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잠시 뒤 저희 집으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창문은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욕을 하며 도망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문 쪽 소리를 들어보니 옆집으로 사람이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후 경찰은 저희 집 문을 두드렸는데요. 저는 몸을 떨며 문을 열어드리니 여자 경찰 1명과 남자 경찰 1명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혹시 무슨 일이 있었냐며 물었고 저는 방금 문 앞에 사람이 있었는데라며 옆집을 바라보니 경찰은 수첩에 무언가를 적다 옆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을 두드려도 옆집에서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잠시 뒤 제 동생이 저희 집으로 도착했는데요. 동생은 집으로 도착하여 경찰과 대화를 나누다 제 폰으로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옆집에서는 노랫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는데요. 벨소리는 가수의 노래였는데 어디서 많이 들었던 소리여서 생각을 해보니 특이한 노래여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집주인 아주머니의 벨소리였고 옆집에서 소리가 들리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옆집에서는 아주머니는 집에서 나오더니 아무렇지 않은 듯 여기서 뭐 하냐며 물었고 저는 아주머니가 왜 여기서 나오시냐 물어보니 아주머니는 내 집에서 내가 나오는데 뭐가 문제냐며 저에게 적반하장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또 아줌마인 줄 알았다며 데려갔고 경찰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가 처음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아주머니는 반지하방에 혼자 사는 여자를 봤고 매번 신고를 받아 경찰서에 갔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창문에 있던 사람은 누구인지 알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집주인 아주머니의 30대가 넘은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아주머니와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돌아왔고 이후 집을 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에게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건지 물어보아도 아주머니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는데요. 이사를 하며 해당 건물에 사는 사람 중 한 명이 제 남동생에게 이야기를 전했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반지하에 남자 한 명이 살았는데 그 남자가 반지하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집주인 아주머니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남성 집에 지내며 항상 소동을 일으켰다며 이야기하더군요. 그래서 또 이사를 나가며 이야기를 했고 벌써 4번째라는 이야기를 건넸다고 합니다. 이후 해당 건물 주위로는 다닌 적이 없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세상엔 별의별 사람이 많다는 걸 알게 된 이야기입니다. 2024년 마지막 이야기인 오늘 이야기 듣고 생각나시는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올해 저를 구독해주시고 사연 제보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해주신 구독자님들에게는 특히 더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4년 마지막 잘 보내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정이는 2025년에 새롭게 찾아뵙겠습니다.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